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파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공화당 오늘 라이브 그리고 우리공화당 동지님들과 함께 지금 창원에 와 있습니다. 경남 창원 두산중공업 앞입니다. 네, 두산중공업 앞이고요. 오늘 저희가 두산중공업 하면은 다들 아시겠죠? 원전, 문재인 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원전 산업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린 이 상황에서 우리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께서 공약으로 정책 발표를 하십니다. 원전 폐기하고요. 탈원전을 폐기하고요. 그리고 대규모 투자에 대한 원전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대한 발표를 하는 정책에 대한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다. 곧 기자회견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공화당의 20대 대통령 후보이신 조원진 대표님을 모시고 두산중공업 앞에서 원전 폐기 노, 그 다음에 원상 복귀 예스, 이러한 주제로 해서 전 국민에게 원전 폐기에 대한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알리는 그러한 두산중공업 앞에 기자회견 및 집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또 그 다음에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전 폐기는 정말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20대 대통령 후보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격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리고 이곳은 두산중공업 업무, 또 두산중공업 업무 보시는 분들의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차량도 굉장히 세게 다니는 지역입니다.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통안전에 특별히 주의하시고 횡단보도 건널 때는 좌우를 살펴가지고 여러분들 건너시기 바랍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자,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처구니없는 이 원전 폐기 정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원전 두산중공업이 굉장한 피해를 많이 입었죠. 두산중공업이 여기 피켓 드신 분들 원전 산업의 기자재 부품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원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한수원이라든지 한수원에서 한전의 경우가 이제 원전을 운영을 한다거나 한다고 할 때 건설된 원전 건설에서 원전 이제 운영까지 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는 이제 기자재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이제 기업으로서 이제 두산중공업이 많이 이제 조달을 하고 부품 조달을 하고 하는데 사실상 두산중공업이 원전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한때 많이 우리 이제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만큼 원전에 대한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큰 원전의 큰 기업이 이렇게 됐다면은 그 원전 관련된 이제 모든 협력사들이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해가지고 모든 원전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 회사들이 전부 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겠죠. 이 산업 자체가 붕괴가 돼버렸으니까. 문재인 이 좌파 독재 정권이 정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망쳐버린 이 폐해입니다. 폐해. 정말 그 여러 그 산업 폐해 중에서 또 이 원전 폐기 산업은 정말 큰 폐해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께서 정책적으로 이제 말씀을 오늘 하실 텐데요. 대한민국 탈원전을 폐기한다. 탈원전을 폐기하고요. 그리고 원전 산업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한 대규모 투자 정책을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다. 자,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가지고도 이 참 그냥 사장시켜버린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반드시 붉은 적폐의 하나로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문재인이가 외국 나가서는 뭐 대한민국 원전 뭐 좋다 뭐 이따위 소리를 하고 다녀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했죠. 국내선 탈원전하고 외국 나가가지고는 대한민국 원전 좋다고 정말 망언 참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다니는 게 문재인입니다. 반드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심판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전을 또 폐기하기 위해 작년이죠. 지난해 그 유명하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전 경제성 평가, 이게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을 해버립니다. 원전을 폐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추가로 짓고 있던 신한울이죠.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을 중단하는 정말 또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벌입니다. 이게 백운규, 이제 그때 나온 얘기는 백운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장관이란 자가 그런 짓을 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이 원전 폐기였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그 전기 단가라든지 그런 관련된 또 기업들도 다 지금 결국은 또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 국민들이 문재인 이 좌파 독재 정권 때문에 자꾸 피해를 보는 이 정책이었다고 있을 수 없는 정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자, 저희는 뭐 두산중공업 이런 관련해서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이 원전 산업 관련된 모든 기업들의 회사들의 저희 후보님께서 곧 기자회견을 하시겠죠. 대규모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또 환경을 다시 조성을 하고 그런 발표를 하실 겁니다. 네, 행운목님 안녕하세요. 자, 원전을 폐기하기 위해 누구 때문에 그렇게 참 폐기를 했겠습니까? 한 거죠, 그렇게. 북한 눈치 맞나요? 중국 눈치 맞나요? 이 굴종하는 자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엄단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이 좌파들은 정말 붉은 좌파 세력들은 정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적폐 세력들을 붉은 적폐 청산을 하는데 붉은 적폐를 청산하는데 정말 이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시급한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까지 국민의힘 윤석열까지도 그런 붉은 적폐 청산을 지금 방해하고 있고요.
친문 세력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자, 우파 후보인지 좌파, 그들이 말한 대로 자신들이 좌파 후보인지는 이것도 정말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이 우파 후보인지를, 아니면 친문 세력의 비호를 받고 나온 좌파 후보인지를 꼭 한번 정말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경제의 블루칩 원전 폐기 제정신인가. 대한민국 원전 기술이 정말 세계 최고 기술이라는 게 일단 발전 단가가 굉장히 싸죠. 다른 전 세계 선진국도 원전은 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프랑스, 미국 같은 나라들도 다 원전을 하는데, 그런 선진국들보다도 대한민국이 원전 기술이 훨씬 발전 단가가 싸고 기술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뛰어났는데, 이거를 그냥 사장을 시켜버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입니다. 그리고 태양광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중국이 태양광 패널들을 그렇게 많이 사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그렇게 했냐는 거죠. 이 원전 관련된 원전 기술만 그렇게 사장된 게 아니라 또 대한민국의 원전 핵심 인재들, 원전 산업의 우리 핵심 인재들도 원전을 이렇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서 억압하고 틀어막아 버리니까 원전 관련된 유능한 인재들이 자꾸 외국으로 또 빠져나가 버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기술 유출하듯이 국가의 어떤 산업의 부가 유출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됐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도저히 원전 산업이 자꾸 폐기를 하니까, 폐기 정책으로 가니까 있을 수 없는 짓들을 지금 벌였던 겁니다. 원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께서는 원전 부활을 한다, 시킨다. 탈원전, 저희는 탈원전입니다. 공화당은 탈원전이고요. 탈원전 폐기고요. 이 원전 폐기를, 탈원전 폐기고요. 다시 원전 기술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핵심 인재들이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원전 산업을 다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참, 도레니님 말씀 보니까 서울대 원전 관련 학과를 폐지를 한다는 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전 세계 선진국 중심으로 특히 다들 탈원전을 안 하기로 지금 폐기하는 걸로 가지 않나요? 탈원전을 폐기하는 걸로. 자,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께서 곧 도착하실 텐데요. 어떤 말씀들을 오늘 또 기자회견에서 해주실지 좀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오늘 산업 관련해서, 산업 정책 관련해서 워낙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특히 여기가 두산중공업 강이잖아요. 두산중공업.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 도착하셨습니다. 자, 학생들에게 원전 공학도들이 정말 다른 걱정 없이 원전 공부에 열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입니다.
자, 정은진 대통령 후보님 도착하셨습니다. 먹거리 산업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또한 측에서 책임질 수 있는 이 먹거리 산업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날려먹었습니다. 이런 정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이 붉은 적폐를 하루빨리 시급하게 청산을 해야 될 것입니다. 끝나고 구속기 한 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늘려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원전을 폐기해버린단 말이죠.
문제들이 이렇게 원전을 공부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 참 뻔하고 또 외국으로 이제 문제 인식이 돼버리는 또 한다는 게 좀 안당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이 붉은 적폐를 청산하자. 네. 우리 공화당과 함께 노원희 대통령 후보님 함께 문재인 붉은 적폐를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의 붉은 적폐를 청산하자. 자유파 국민들에서 함께 강하게 외쳐주셔야 돼야 됩니다. 이거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그래서는 좀 강하게 외쳐주셔야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진짜 원하는 것, 대한민국 국민이 진짜 원하는 것, 바로 문재인이 말 한마디로 영화 한 편 보고 폐기해버린 원전을 다시 부활시켜 세계 최고의 원전 강국으로 당당하게 서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행동하는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우리 공화당에서 오늘 대한민국의 원전을 부활시키기 위한 힘찬 태도,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 원전은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파트너였습니다. 단순히 에너지가 아니라 경제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진 강국 대한민국을 든든히 뒷받침해주는 우리의 든든한 동지였습니다. 그런 원전을, 그런 경제의 블루칩을 단순히 영화 한 편 보고 폐기하니,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맞게 대한민국 미래나 대한민국 다음 후대의 생각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단순히 자신의 정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없애버리는 안일한 행위로 대한민국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전 폐기 절대 안 됩니다. 대한민국 원전을 원상 복구시켜서 대한민국을 다시 원전 강국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블루칩 원전을 다시 되살려 다음 세대와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오늘 기자회견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조원진 대통령 후보를 기자회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원진입니다. 오늘 두산중공업 앞에 와서 원전 폐기를 폐기한다 라는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제는 울산 현대자동차 앞에 갔습니다. 민주노총의 본거지고 악행악습의 최고의 기업 노조, 기업가와 민주노총이 결탁한 기업. 우리 공화당은 민주노총의 악행악습을 뿌리뽑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노총은 폐지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민주노총 없는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민주노총에 의해서 정년이 연장되고 또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정년 연장 64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완전히 틀어막는 반개혁적 행위입니다.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정년 연장 64세에 우리 공화당은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오늘은 두산중공업을 찾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원전 강국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가고자 했던 에너지 독립이라는 절대절명의 상황을 가지고 원전 개발을 했고 또 그 원전이 지금 현재까지 사고 하나 없는 가장 전 세계에서 안전한 원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같은
머저리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영화 한 프로 보고 그것도 왜곡된 영화 한 편 보고 울면서 원전을 폐기하겠다. 또 원전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원전 폐기 심사위에 들어와서 말 같지 않은 대한민국의 가장 미래 산업 블루칩 산업을 원전을 폐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재인 정권이 원전 폐기에 불가항을 몰라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원전이 필요하고 그들도 대한민국의 최대 수출 종목 중 하나가 원전인 줄 아는데 갑자기 왜 원전 폐기를 들고 나왔는가? 문재인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공약 중에서 낮은 단계의 사회주의 연방제, 앞에 낮은 단계를 붙였지만은 문재인 정권이 가고자 하는 길은 사회주의 연방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 북한과 연방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핵입니다. 핵보유국인 북한과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의 연방을 그들의 머릿속에는 갖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원전은 6개월만 전문가들이 방향을 돌리면 핵개발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 고스란히 그 망상들이, 사회주의 연방제에 대한 망상들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주는지 그들은 알지 못할 겁니다. 저는 원전 폐기를 선언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원전 폐기하면은 한전이나 한수원 다 망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전기요금 1.5배 인상시킨다. 그들은 거짓말로 점철했잖아요. 문재인 정권 자기 임기 내에 전기요금 인상하지 않겠다. 그러고 막고 또 막고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현재도 10% 이상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상황이 왔고 분명히 문재인 정권 끝장나고 나면은 전기요금 1.5배 오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또 기업들 특히 서민들한테 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원전 한 기를 수출하면은 UAE에서 보다시피 25조 가까이의 전체 수출이 됩니다. 물론 건설비 플러스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원천 기술을 이제 완전히 장악했어요. 두 번째는 두산중공업과 같은 기업들의 이 부품 생산이 대단히 고도화 정밀화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과 같은 건설 시공업체들이 전 세계에 가장 빠릅니다. 우리 원전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것은 바로 이 시공 부분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기를 3분의 1 정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시공 능력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원전이 전 세계의 수출을 성공시킬 수 있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원전과 경쟁을 할 때 엄청난 물량 공세를 합니다. 중국은 학교를 수십 개 지어주고 프랑스는 문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원전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시공에서의 기간을 줄임으로 해서 전체 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운영입니다. 대한민국이 50년 가까이 원전 운영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번도 원전 사고가 나지 않은 가장 안전한 원전이 바로 대한민국 원전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기술력의 핵심 기술력의 확보와 또 훌륭한 건설 시공 기업, 세 번째
운영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원전입니다. 한국 내에서는 신한울기 3, 4호기 다 틀어막고 원전 폐기하겠다 선언하고는 이집트, 체코 또 중동 다니면서 원전 우리 원전 사달라고 하는 이 이율배반적 행위를 하는 것이 문재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이 10개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한 기업들이 10개 정도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원전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의 먹을거리 블루칩 산업을 이런 식으로 폐기시켜버린 문재인 정권은 정권이 끝나더라도 원전 폐기에 대한 반역적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법정 잣대에 올려야 됩니다. 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겪어서 원전을 폐기했는가, 또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을 압박해서 원전 폐기에 동참하기 시작했는가. 요즘 한수원 사장이 원전 다시 가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왜? 문재인의 수하 주구 노릇을 했던 한수원이 그들이 법적 처벌을 안 받는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 또한 용기 없는 공무원에 불과했지만은 분명한 법적 잣대를 대야 됩니다. 이 원전 폐기로 인한 엄청난 국민적 피해, 또 원전 기업들에 대한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그것이 바로 국정농단 아닙니까? 그런 국정농단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 안전 부분은 사실은 대한민국 원전의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연안, 중국의 이 상해 밑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동부까지 이어진 이 중국의 원전의 안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현재 50기 이상이 건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사고 나면은 바람이 대한민국 쪽으로 다 불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이 있게 됩니다. 중국 원전에 대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하지 못하는 정말 덜떨어진 문재인이 대한민국 자국의 이 훌륭한 원전 기술을 엎어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반역행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산중공업 또한 원전 폐기에 따라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업으로서 반정부 행동을 하기가 힘들지만은 이제 문재인 정권 물러납니다. 문재인보다 새빨간 이재명 정권 교체하면 또 원전 폐기 들고 또 나올 거예요. 막아야 됩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의 원전에 대한 부분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폐기하는 그러한 잘못된 국정농단은 없기를 바랍니다. 원전에 있어서 현재 문재인 정권 들어오기 전에 원전의 에너지 보급률이 30% 가까이 됐습니다. 현재 문재인 5년 가까이 되면서 26.4%로 떨어졌어요. 전 세계, 특히 유럽은 원전을 녹색 체계의 기준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만 원전 폐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원전이 더 많이 건설돼야 된다는 입장이고, 에너지 균형에 있어서 40% 가까이, 현재 26.4%를 40% 가까이 올려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원청 기술자 혹은 시공 설계를 비롯한 시공 기술자, 운영 기술자들이 뿔뿔이 중동이나 중국이나 전 세계로 영입돼 가고 있습니다. 원전 폐기의 폐해가 얼마나 큰가, 그 기술자들이
이제는 한국을 떠나서 외국 기업에 다 팔려가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국가가 원천 기술자, 또 시공의 핵심 기술자, 또 운영의 핵심 기술자를 국가 책임 보험제로, 국가 책임 보험제, 연금제를 통한 국가 책임 보험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이 기술 전문가들의 유출을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앞으로도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막히기 때문에 기술 전문가들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 하나, 원전에 김부겸 총리가 2조 얼마 투입한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10조 투입해서 임기 5년간 원전 수출을 10기 정도, 아랍에미레이트 UAE에 팔았던 원전 정도, 이 10기 정도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전학과, 지금 원전학과가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원전 관련 학과, 원자력 관련 학과, 그러한 학과 학생들에 대한 전액 장학금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국가가 그들을 의도적으로 국가가 뒷받침하고 그들을 인재를 양성해야 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들을 우리 공화당은 원전 폐기를 폐기한다는 공약 한마디에 모든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원전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고 우리의 블루 먹거리입니다. 이 원전 산업을 북한과 동맹을 하기 위한, 사회주의 연방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덜 떨어진 문재인 정권을 규탄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그랬어요. 북한은 절대로 핵 개발 안 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러고 그분 돌아가셨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북한 핵이 만들어진 게 무슨 그렇게 걱정되냐 그러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본인 입으로 평양 가서 얘기했잖아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 핵을 정밀화, 소량화 시키는 시간 벌어주고 소위 말하는 초음속 미사일 만드는 시간 다 벌어줬잖아요. 이제 북한 핵은 핵 보유국으로서의 위치까지 간 겁니다. 이 좌파 정권 3번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짐을 준 겁니다. 북한 핵 폐기해야 합니다. 문재인이 그동안 했던 북한 핵 폐기 거짓 평화쇼는 그야말로 거짓 평화쇼입니다. 북한에게 핵 개발, 핵의 운반 수단에 대한 시간을 벌어준 그러한 상황을 만든 거예요. 역적행위입니다. 역적행위. 우리 공화당은 우리 시대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것이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문재인이 잘못된 것은 분명하지만은 또 포괄적으로 보면은 우리 시대의 잘못 아닙니까? 우리 시대의 잘못으로 북한 핵의 공포에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을 북한 핵의 공포에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핵 폐기를 하지 않고 핵 보유국으로 가면은 우리는 북한에게 억압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와 끝까지 북한 핵 폐기를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끝까지 김정은 정권이, 괴뢰 정권이 북한 핵 폐기를 하지 않는다면은 유일한 방법은 레짐 체인지, 김정은을 드러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을 드러내고 2천만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의 물결을 북한에도 넣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자유통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명확합니다. 북한의 폐기를 통해서 북한을 자유통일시키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워나가야 됩니다. 또 좌파들의 잘못된, 그릇된 이념에 의한 북한 핵은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오늘 두산중공업에 와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바로 원전 폐기가 왜 어처구니 없는 원전 폐기를 이 문재인 정권이 들고 나왔는가에 대한 말씀을 그 뒷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원전 폐기를 폐기함으로 인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의 먹을거리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원전학과가 없어지고 원전학을 가리키는 교수들이 사라지고 원전의 원천 기술자, 시공 기술자, 운영 기술자들이 다 해외 유출되면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원전사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원전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다음 정부 5년 동안 원전을 UAE급 원전을 10기 정도 수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또 그 원전 수출로 인해서 수입되는 이익을 원전의 학과, 학생, 교수, 기술자 그런 분들을 양성하고 지키는데 써야 된다고 봅니다. 어처구니 없는 원전 폐기 정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은 불보듯관합니다. 한전을 지금 적자투성인 한전을 문을 닫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에너지 공기업을 문을 닫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속이잖아요. 제가 원전 폐기하는 그 시점에서 2017년 6월 아마 16일인가 6월달 정도 될 겁니다. 문재인이 정권 잡고 한 달 반 만에 원전 폐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산중공업을 온 것은 무슨 개인 기업에 대한 우리가 지지를 하러 온 게 아니라 그 원전 폐기에 따라서 두산중공업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그 피해가 창원 주민들한테 직격탄을 준 겁니다. 일자리도 없어지고 자영업자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 두산중공업이 쇠퇴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격려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반드시 원전 폐기를 폐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주십시오. 제
빨리 찍는 것도 기술자야. 추운데 사람 제한한데 왔다 갔다 하자면 빨리 찍어라.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대한민국 원전은 단순히 에너지가 아닙니다. 원전은 그 자체로 훌륭한 경제이자 안보, 외교,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원전 기술력은 가장 친환경적이며 가장 안전한 에너지원을 가능케 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배를 째는 무식한 짓은 그만! 대한민국 원전을 바로잡는 그날까지 우리 공화당이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원전 폐기도 원상 복구 예스!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원전을 되살리는 그 길에 우리 공화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그리고 이해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장소를 이동을 하고요. 다음 일정이 11시에 정관보당 대협력위원장 박수영님의 경북생활체육회 구충제 박물관 방문이 있습니다. 거기 잠깐 들렸다가 12시에는 마상 원시장 상인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 전국생활체육회 구충제 박물관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